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나 똑개비 뉴스로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LA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지난 12일부터 썸머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시작됐습니다. 더 정확한 영어 표현은 Daylight Saving Time이고요. 표준 시간을 이전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 바꿔 하절기 8개월을 지내는 제도인데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 사람들이 그만큼 더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불편하기만 할 뿐 이게 장점인가 싶습니다. 거의 항상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한동안 변화된 시간에 적응하려고 신체가 삐거덕거리거든요. 굳이 이렇게 매년 시간을 늦췄다 다시 원상 회복하는 수고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제도를 통해 누가 이득을 얻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요.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니 따르기는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서까지 시간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1월 첫째 일요일 새벽에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까지 8개월은 서머타임 시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이번 주 메인 뉴스는 각급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흑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슈인데요.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흑인 1인당 5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주자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 진행되는 일인데요.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먼저 금전적으로 워낙 거액이어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반대론자들의 비판도 거셉니다. 지난 14일 열린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흑인 배상금 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는 지난 12월에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흑인이 주택 구입 시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자는 안부터 흑인 사업체에 대한 세금 납부를 면제해 그들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등 100개가 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인당 500만 달러를 지급하자는 안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이들 안을 모두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고 일부만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벌써부터 슈퍼바이저들 사이에서는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시 예산이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출 증가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최근 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인 사건이 발생한 부분도 우려를 키웁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재 5만 명 정도의 흑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가운데 몇 명이나 금전적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자료가 없습니다. 배상금 대상자에 대한 기준으로 특정 시기에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했어야 하며 경찰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체포됐던 사람의 후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론자의 반론도 거셉니다. 흑인을 한 번도 노예로 부려본 적이 없는 시와 주에서 이런 식으로 배상금을 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배상금은 결국 주민들의 세금에서 지급돼야 하는데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는 납세자들이 노예의 신분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흑인 커뮤니티는 미국 노예제의 유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인종차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실망감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흑인들이 오랜 세월 대대손손 겪어왔던 고난과 차별을 생각하면 500만 달러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불행한 역사를 지내온 후손들에게 그나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흑인 인구가 한때 전체 시인구의 13%를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전체의 6%도 안 됩니다. 시에 기거하는 노숙자의 38%가 흑인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흑인들은 샌프란시스코의 필모어 구역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나이트클럽과 각종 소매업소를 운영하며 전성기를 보낸 적도 있었는데요. 1960년대 정부가 시 재개발 계획을 진행하면서 그곳에 살던 흑인 주민 대부분을 쫓아내
흑인 커뮤니티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업체 883곳이 폐업하고 약 2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주택 한 채당 수백만 달러가 넘는 백인 거주지가 됐습니다. 이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흑인들은 여전히 천대받는 신세로 살아야 했던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흑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논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1933년에서 1977년 사이 흑인에 대한 차별적 주택 정책이 집행됐고 이에 대한 주정부의 배상 책임으로 최대 5,690억 달러를 산정했습니다. 이는 흑인 주민 1인당 22만 달러 수준입니다. 경제학자인 듀크데이 데러티 교수는 전국적으로 전체 인종에 따른 부의 차이를 감안하면 흑인 1인당 최소 35만 달러를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흑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문제는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이미 검토된 바 있는데요. 시카고의 에반스턴 지역에서는 시 당국에서 흑인 주민들에게 2만 5천 달러의 주택 바우처를 제시했다가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에서는 1,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책정했으나 흑인 주민에 대한 현금 보상은 배제하고 백인 주민도 보상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는 6월 중으로 배상금 액수를 결정해야 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라도 배상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역사 속에 묻혔던 소수 민족과 소수 인종들의 배상금 지급 요청이 본물을 이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부터 시작해 철도 건설에 노예처럼 동원됐던 중국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됐던 일본계 미국인,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남서부 지역에서 혹사당하며 살았던 다수의 멕시코계 이민자, 그리고 4.29 LA 폭동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던 한인들까지 어떻게든 보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지금이라도 식민지로 수탈당하고 고통받았던 나라의 후손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화제를 모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교주 정명석 씨가 이끌고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LA를 비롯한 미주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문대학인 UCLA에서 지난 2013년 초부터 포교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뇌 건강 등 자기 개발을 구실로 접근했다고 하네요. 축구대회,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등을 통해 친교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기독교 이단 대책연구의 한선희 목사는 한인 교계의 목회자들이 이단, 사이비 문제에 매우 둔감한데 미주 지역에는 이미 많은 이단 단체들이 진출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라고 교회라고 해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공부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치킨 업계의 빅3를 비롯한 다수 K치킨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두고 치열한 닭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주로 LA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2004년 교촌을 필두로 현재 영업 중인 한국 브랜드는 BBQ, BHC, 교촌, 페리카나, 굽네, 투존, 맘스터치 등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BBQ는 2007년 미국에 첫 매장을 연 이후 2022년 말 현재 20개 주에 걸쳐 19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치킨업계 가맹점 수 2위인 BHC는 지난달 17일 LA에 북미 1호점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한인 치킨 브랜드의 미국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한인뿐 아니라 타인종의 입맛을 사로잡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전을 받고 특정인을 살해할 계획을 가졌던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돼 기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는 5만 달러의 비용을 받고 살인 청부 계획을 실현하려던 용의자 현국 코르시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코르시악이 돈을 받는 대가로 살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교신 내용을 연방교정국으로부터 입수하고
지난해 8월부터 용의자 체포를 위해 함정 수사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당시 코르시악은 AR-15 소총 2정, 기타 총 2정, 그 외 수백 발의 총알과 방탄조끼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팬데믹 관련 각종 지원이 종료되면서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와 OC, 산타바바라, 벨리 등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파산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켈리 장 변호사는 지난 2월에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동월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파산 신청의 90%가 SBA 대출 관련 챕터 7 폐업 케이스로 대부분 대출 규모가 10에서 20만 달러인 스몰 비즈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의 경제 피해 재난 대출, 즉 EIDL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면서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변동이자가 적용되는 SBA 페이먼트의 부담이 커진 것도 한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연말쯤부터는 개인 파산도 증가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주 지역으로 한국산 쌀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쌀 대미 수출 규모는 2021년 514톤에서 1843톤으로 285.5%나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주에서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가주산 쌀 가격이 급등한 반면 한국에서는 쌀이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예전에 비싸서 못 사 먹던 한국산 쌀이나 가주산 쌀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지면서 한국산 쌀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 더 좋은 쌀, 건강한 쌀 등 프리미엄 쌀에 대한 선호도 상승도 한국산 쌀 수요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깨비 뉴스 233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찾아오는 일주일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